하나 좀 정하자. 그 통계를 하기 전에 부교재 고3이 됐을 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월 말까지의 코스가 있고 7월 달부터 수능 전까지의 코스가 있어요. 제가 뭐 과제도 주고 풀 거를 주기는 할 텐데 스스로 풀어야 되는 게 있지 않겠니? 있어야 되지 않겠니? 정했어요? 뭐 할 거예요? 뭐 지금 풀고 있는 거 자이 스토리나 그런 거 일단 풀고 그리고 일단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이렇게 하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좀 있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EBS 교재 쭉 가는 거겠죠. EBS는 이렇게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있죠. 수특 수능 완성 이거 하시고 그다음 요 시기까지 오해 없이 들어요. 지금 현재 수능은 많이 쉬워져서요. 기본 정석이라는 책 같은 거를 보면 걔를 한 10번 정도 봐. 예를 들어서 10번 정도 봐서 기본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만 딱 봤을 때 야, 얘 어떻게 푸는 거야가 눈에 딱 들어오는 수준까지만 공부를 하면 최소 92는 확정이에요. 기본 정석만 봐도 이과 기준으로 90이라는 게 21번이 29번인 거죠. 21, 30 빼고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30번을 빼고 96까지도 갈 수 있어요.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수능만을 바라보고 싶어. 지금부터 기출문제 양치기 하는 것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이스토리류의 기출문제를 보면 옛날 거부터 지금까지 좀 있지 않니? 그럼 그 기출문제 너희들이 뭐는 내가 최근 유형이고 뭐는 옛날 유형인지 니네는 모르잖아. 그 무작정 그냥 푸는 거잖아요. 무작정 푸는 거라서 그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나는 수능만 보겠다 싶으시면 기본 정석 같은 책을 하나 택하세요. 같은 하지 말고 그냥 기본 정석 할게. 기본 정석을 택하셔서 얘를 10번 푸세요. 횟수가 있는 10번이라는 거지 이런 수준이야. 연습 문제를 아무것도 안 써있는 연습 문제를 딱 봤는데 풀이 과정이 머리에 완전히 떠오를 수 있도록 최근의 정석 문제들을 보면 연습 문제 평가원 위주로 기출 문제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옛날 정석은 안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석을 풀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단 계산이 짜증나는 게 많아. 수능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있잖니. 거기에서 기억 따로, 니은 따로, 디귿 따로 단답형으로 내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변신을 시켜놓은 게 많아요. 변형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거 괜찮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풀 생각하지 말고 요 두 가지만 해도 96까지는 보장될 수 있어요. 많이 떨어져도 92까지도 보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등선까지는 충분히 강한다는 얘기야.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몇 번 풀라고? 10번 풀라고. 미적분투, 확통, 기백 이거를 책을 정해서 10번 정도 푸세요. 정석이라는 거 풀었을 때 도움되는 건 어떤 게 또 있냐면 내가 수리 논술을 볼 거야. 또는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심층 면접을 볼 거야.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논술도 할 거야. 수능뿐만 아니라 논술도 할 거야. 이 분도 요렇게만 가도 되는데 특히 논술에 좀 포인트를 주고 계시는 분은 실력 정석을 푸는 것 괜찮아요. 약간 해로울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이 짜증나서 해로울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능에서 나왔던 평가 문제 나왔던 킬러 문제가 많이들 들어가 있어요. 변형이 돼서. 그러니까 요것도 괜찮아. 근데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요 정도는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요 시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 정석하고 실력 정석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으세요? 난이도가 많이 벙 떠요. 계산이 좀 얘는 실력 정석이라는 책은 뭐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수학이라는 시험을 볼 때 어떤 입시 제도를 내가 눈앞에 딱 봐도 다 대비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부터 수리 논술 뭐
옛날 본고사 유형, 그 다음에 경찰대 사관학교 이런 유형들까지 다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나 30번 같이 어차피 새로 처음 보는 문제 아니겠니? 30번 문제를 풀었던 문제가 나올 리가 없잖아. 거기 그런 것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력정석의 연습 문제를 봐도 그동안에 나왔던 킬러 문제들을 많이 실어놨어요. 연습 문제. 그거를 변형을 해서 실어놨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좋아. 기본 정석을 건너뛰고 실력 정석으로 가는 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실력이 좀 안 되는 학생들한테는. 이해됐니? 두 번에 실력 정도부터 풀어도 실력이 좀 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1, 2등급이 나오는 학생들한테는 바로 가도 괜찮아. 그건 바로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쪽에는 기본이 막 잘 안 돼 있어. 모의고사를 보는데 막 70점대 나오고 80점대 막 초반 나오고 이러는데 바로 넘어가는 건 좋지 않다는 소리예요. 된 거예요? 그 이 실력 정석 안에는 기본 정석에서 다뤘던 중요한 포인트들은 그대로 짚어가고 그 다음에 좀 더 있는 게 많거든요. 연습 문제들 같은 거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일단 좀 해주세요. 이 두 개는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고 나서 여기 7월부터 수능 전까지 기출문제 양치기 하셔도 충분해요. 지금부터 굳이 안 하셔도 기출문제 양치기 하셔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그 현재 나오는 수능의 출제 유형에 입각한 그런 문제들, 그동안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에서 그런 문제들을 골라서 풀거나,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평가원 기조가 보이거든요. 어떻게 금년이 나올 건지 거기에 맞춘 문제들을 풀거나 이런 거 되게 괜찮거든요. 굳이 앞단에서 여러 가지 기출문제를 다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물론 내가 좀 실력이 된다 싶으신 분은 얘를 좀 땡겨서 같이 병행하는 것도 괜찮기는 해. 근데 그런 실력이 아니라면 이쪽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공부 계획을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 말 다 알아들었니? 다 알아들었니? 이렇게 내용을 보고 증명 같은 것도 해보면서 차분차분 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거든. 시간이 없어지니까 지금부터 6월 전까지 뭔가 마무리할 기회를 잡으셔야 돼. 근데 시간이 별로 없다? 가령 미적분 2 같은 거 공부를 한댄다? 그럼 미적분 2를 1월부터 6월 달까지 한 10번 본 생각을 해봐. 그러면 별로 시간 없는 거예요. 말이 10번이지 또 10번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이런 수준까지는 돼야 돼. 연습 문제를 딱 피고 풀이 과정이 눈에 확 보여야 돼. 이렇게 그런 수준까지 돼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은 그냥 일반 문제집 풀듯이 그냥 푸시면 돼요. 문제집 풀듯이. 그거 없어요. 그냥 문제집 풀듯이 풀면 돼요. 알겠죠? 수능 완성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문제 질이 되게 좋아져서요. 작년 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수능 완성 좋아지는데 수능 특강은 오프 더 레코드 할게요. 아무튼 일반 문제집 풀듯이 푸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계속 이렇게 과제를 제가 드릴게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수업을 제가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드렸죠. 5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 사이에 문제를 계속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 관련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 고등학교 3학년 잘 보내보자고. 잘해보자고. 시작할게요. 선생님, 근데 네. 만약에 실력 정석 풀 정도 되면 기본 정석을 굳이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더 풀면 좋아요. 더 풀면 좋고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실력정석이라는 책은 이렇게 단시일 내에 독파가 되는 책은 아니야. 그걸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한두 번 본다고 독파가 되는 책은 아니라서 기본 정석이랑 병행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논술도 염두에 두는 분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은 다 해보는 게 좋습니다. 역으로 얘기해서 정석이라는 책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과서만큼 엄밀한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는 얘기야. 만든 지가 하도 오래됐잖아요. 계속 오류를 개정했기 때문에 오류가 거의 없는 책이라서 교과서에 있는 모든 증명 해보는 게 좋고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 1월 달부터 6월 전까지밖에 시간이 없거든. 특히 논술 대비하는 사람은. 증명을 다 해보셔야 되는데 정석에 있는 증명을 다 해보셔도 돼.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러니까 니들 교과서를 다 갖고 있니? 교과서 갖고 있으면 특히나 수리논술이나 심층면접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증명을 다 써보는 게 좋아. 다 해보는 게 좋아.
됐죠, 이해?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자, 통계 갑시다. 첫 번째 통계. 자, 우리 맵을 한번 생각해 보자. 통계라는 전체적인 단원을 보면 크게는 두 부류죠. 하나는 이산확률 변수를 다루고 하나는 연속확률 변수를 다루고, 이산확률 변수는 정의역이 자연스러운 정수처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연속확률 변수는 실수 같은 거를 얘기를 해서 범위의 실수여서 확률밀도 함수로 뭐 표시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두 개로 갈리는 거잖아. 그 다음에 맨 나중에 가면 모평균의 분포, 그 다음에 모평균의 추정, 모비율의 분포, 모비율의 추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그것도 알아야 돼. 현재 고1 애들이 안 배우는 단원이 어디를 안 배우냐면 모비율의 분포와 모비율의 추정을 안 배워. 그리고 확률 질량함수랑 확률 밀도함수를 다루지 않아. 그 뜻은 니들 때 꼭 내겠다는 소리야. 니들이 마지막이잖아. 이해됐죠? 꼭 내겠다는 소리니까 그런 거는 좀 더 최근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출제가. 확인해 보자고요. 일단 이산확률 분포. 용어부터 나와야죠. 용어는 3개. 3개밖에 안 하잖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평균이라는 것은 뭐